강릉구의 팔렁구. 자, 프리스타일의 포지션은 일단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센터고요. 그 다음 파포, 그 다음에 이제 스몰 포워드, 그 다음에 슈팅 가드, 그 다음에 포인트 가드가 있고요. 일단 센터부터 볼게요. 센터는 일단 주요 역할은 골 밑에 수호자로서 이제 블락과 리바운드를 주요 그 업무로 삼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리바운드일 거예요. 리바운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투빅 팀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막 블락에 대한 중요성이 높진 않습니다. 리바운드보다는. 그리고 일단 센터 기술 중에 이제 불캐란 게 있어요. 이제 블락앤 캐치라는 기술인데, 네, 이 블락앤 캐치 기술이 정말 성공하면 짜릿한데 이걸 또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네. 프리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팔렁구. 네, 일단 리바운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투빅을 만약에 하실 거면 이제 블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덩크 블락이 좀 중요해서. 주요 업무로는 이제 부가 수비라고 할게요. 부가 수비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팀 수비수가 그러니까 뭐 다리가 풀린다든지 추가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고 아마 제일 수요가 높을 거예요. 굉장히 이 센터는 거의 모든 플레이의 필수기 때문에, 자, 다시.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초보자용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경쟁이 셉니다. 그리고 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리바운드가 이제 실력차가 많이 나면은 그게 유독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즐기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빡센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센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워드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파워포워드도 이제 두 번째로 좀 키가 크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득파포가 있고요, 빅파포가 있어요. 근데 명칭이 이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득파포는 이제 투빅 플레이로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스코어러가 되는 거예요. 득점하기가 좋아요. 사실 이 득파포는 그 상대, 그러니까 우리 팀 센터와 이제 벽 플레이를 하는데 이 벽 플레이에 능숙하게 되면은 상대 센터가 아무리 블락에 능해도 이 블락 견제 때문에 블락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득파포 초보가 하기에 좀 쉬운 스코어러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덩크 같은 경우에는 좀 블락 타이밍이 굉장히 좀 잡기 어려워하시는 센터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초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그런 스코어러를 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빅파포.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점프 능력치로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어쨌든 빅파포는 센터한테 좀 밀리는 게 있습니다. 능력치 정도로. 이 센터보다 리바운드 능력치는 좀 딸리기 때문에 정말 실력자가 아니면 빅파포는 잘 안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초보자용은 확실히 아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 센터를 추천.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스몰 포워드 한번 볼게요. 스몰 포워드는 사실 이 포지션으로 치면 굉장히 멋있고 약간 서태웅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능해요. 모든 게 능함.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일단은 보통 이제 스코어러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 이 미들슛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들슛을 근데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이 좀 들어가거든요. 신규가 하기엔 미들슛이 그냥 다 블락 당할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꺽이라는 게 있거든요. 꺾기? 이 스루 패스를 받을 때 방향을 틀어가지고 상대 수비수랑 멀어진 다음에 이제 미들슛을 쏘는 그런 기술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꺾기라는 기술을
거의 마스터를 해야,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든 꺾기를 쓸 줄 알아야 득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꺾기가 되는 순간부터 이 스몰 포워드가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정말 재밌는 포지션이에요. 저도 스몰 포워드를 했었고요. 정말 이 매력을 많이 느꼈던 포지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프리스타일 기술이 많아요. 굉장히 다채로워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 그리고 또 3점 능력치도 어느 정도 좋아서 3점까지 커버가 가능. 초보자 추천?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슈팅 가드가 있는데요. 이 3점 슛만 빵빵 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슈팅 가드 자체는 3점 슛을 위해 존재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3점 슛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여기도 잡기술이 좀 많아요. 뭐 반노가 있고 뭐 산미 팔롱구, 뭐 요 정도만 다르고, 일단 메인이 이제 드리블이죠. 이 슈팅 가드의 꽃, 다리 풀기. 이 상대 수비수가 넘어질 때마다 이 짜릿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활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블 자체 범위도 넓기 때문에 네, 이 짜릿한 쾌감을 느끼시려면 슈팅 가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초보자용이냐? 네, 처음에는 이런 잡기술 없이 드리블만으로 수비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초보자용이냐? 완전 내라고는 안 할게요. 유비 추천. 그리고 다섯 번째, 포인트 가드. 이게 포인트 가드는 사실 수요가 센터만큼 있습니다. 왜냐면 스코어러가 있는 팀에는 필수. 왜냐면은 이 패스를 받을 때도 이제 나이스 패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나이스 패스가 딱 나왔을 때 그 블락이 안 당할 확률도 올라가고 득점의 그 골의 성공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스코어러는 포인트 가드가 주는 패스가 있으면 조금 더 스코어링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자체는 센터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러 자체도 원래 투 스코어러는 잘 안 해요. 서로 득점하려고 패스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포인트 가드는 필수로 좀 데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가드. 그래서 게임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면서 패스도 좀 잘 뿌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많이 혼선을 좀 줄 수 있는 좀 그런 캐릭이에요. 왜냐면 페이크 같은 것도 많고, 네, 좀 상대를 흔들어 놓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 이게 부득이 사실 제가 부득이라고 썼는데, 이제 얘도 스코어링이 준수해요, 그래도. 얘도 스코어링이 그래도 좀 잘 되는 애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만약에 슈팅 가드한테 두 명이 붙어. 그러면 제가 빌 거잖아요. 그럼 포가가 비잖아요. 이때 노마크 3점 잘 들어갑니다. 그래도 네, 포인트 가드라고 득점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포인트 가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수비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슈팅 가드보다 포인트 가드가 뭐 블락이나 뭐 이제 스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상대 스코어러한테 이제 보통은 수비를 가게 되는데, 네, 이 슈팅 가드의 드리블과 이제 스몰 포워드 이제 꺽에 대한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보블이 뭐냐. 이것도 이제 상대 스코어러에 대한 수비 기술인데, 상대방이 슛 모션을 할 때 페인트 모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뭐 공 받자마자 바로 슈팅 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번 접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페인트 모션을 잘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이제 심리전에 이제 낚이지 않도록 이제 그런 강인한 심리전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포인트 가드는. 그리고 이제 다케가 이제 뭐냐면
루즈볼을 줍는 기술인데 다이빙 캐치예요. 공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앞으로 그냥 날아가서 줍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루즈볼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바운드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루즈볼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는 게 이제 포인트 가드 쪽이고요. 포인트 가드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드 쪽인데, 사실 포인트 가드가 줍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빙 캐치 루즈볼이 언제 나오냐? 우리 팀 스코어러가 블락 당했을 때. 그러니까 공을 쐈어. 근데 블락이 당해가지고 공이 이렇게 뒤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얼른 달려가서 포인트 가드는 그 공을 회수해야 돼요, 다시. 그리고 다시 회수하자마자 다시 스코어러한테 공을 뿌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을 한 번 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고, 두 번째, 인터셉트. 인터셉트도 100% 확정 제가 제 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만 딱 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요. 요때 빨리 눌러서 주워야 돼요. 안 그러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인터셉트 때는 상대방이 줍는 게 조금 더 유리해서, 이것도 각을 잘 잡고 잘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포인트 가드가 굉장히 사실 뭐 패스만 하는 것 같고 이미지가 그런데, 이렇게 할 게 많은 게 이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패스 타이밍도 이게 좀 잘 줘야지 이제 슈팅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팀 슈팅 가드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슈팅 가드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다고. 드리블로 겁나게 열심히 쳐서 상대 수비수를 풀었어요. 근데 포인트 가드가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이러면 열심히 다리를 풀었는데 바로 저한테 수비수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모두를 다 봐야 돼. 이래서 포인트 가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비 추천? 노. 절대. 근데 이거 노로 해야 되나? 오, 예스. 매력적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상승이 빠르게 올라갈 수도. 아무튼 저는 한 요 정도로 좀 정리해 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포지션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팔롱구 사실 이거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뭐 꿀팁이라거나 뭐 센터의 꿀팁 뭐 이런 게 있다. 아니 내가 놓친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센터도 득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센터. 자, 골 밑에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요. 자, 블락과 리바운드가 아마 주요로 이제 하게 되실 거고, 이제 리바운드의 싸움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의 전체적인 이제 기둥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득점할 때도 많습니다. 네, 공이 이제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경쟁이 굉장히 세다. 하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한번 좀 해보시면 뭐 팀 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포워드는 이제 두 가지 파포가 있는데, 일단 득파포와 빅파포가 있어요. 뭐 명칭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득파포의 경우에는 이제 덩크 스코어러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덩크로 스코어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보가 하기에는 좀 그래도 쉬운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빅파포는 이제 뭐 센터랑 같이 이제 블락과 리바운드를 하는데, 이게 원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센터보다 조금 능력치가 부족해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용으로는 확실히
이 빅파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센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스몰 포워드. 이제 모든 게 능하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서태웅식 포지션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 스코어러고 미들슛을 주요로 이제 쏘는 그런 포지션이고, 그냥 미들슛을 쏘게 되면은 사실 블락이 많이 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꺾기라는 기술이 좀 필수로 응용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거 때문에 좀 초보자가 처음에 하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연습해서 하시면은, 그때부터 스몰 포워드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 추천,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 많아서 화려한 플레이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매력 느끼기에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슈팅 가드. 자, 얘도 역시 스코어러고요. 자, 3점 슛을 보통 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좀 잡기술이 많습니다. 네, 요거는 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드리블 스킬이 좀 중요해요. 이 다리 풀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상대방 수비수 다리를 풀었을 때 이 느껴지는 이 쾌감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보자용이냐? 네, 맞습니다. 초보자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드리블만으로 수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해서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용으로는 처음에 매력을 느끼고 입문하기엔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슈팅가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가드 수요가 센터만큼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스코어러가 있는 팀에는 포인트 가드를 같이 가는 게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하는 일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전체적으로 좀 지휘한다는 그런 지휘관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스코어링을 못하냐, 골이 안 들어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도 얘도 준수하게 노마크일 때는 잘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스코어로만큼 뭐 성공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포지션이고, 이 또 이 포인트 가드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대보다 수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 스코어에 대한 수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슈팅 가드 드리블에 대한 이제 그런 파괴법, 그리고 스몰 포워드 꺽에 대한 수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수로 봐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블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페인트 모션을 잘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즈볼 컨트롤이라고 할게요. 이 루즈볼 컨트롤을 이 다이빙 캐치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써야 돼서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팀 스코어가 블락을 당했을 때 이때 생기는 이 루즈볼을 포인트 가드가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뉴비 추천? 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닙니다. 포인트 가드로 시작하게 되시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용으로는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일단 센터와 스몰 포워드 그리고 슈팅 가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 다음에 좀 게임에 익숙해지시고 나서 좀 이제 난 좀 질리는데 할 때 한번 포인트 가드를 좀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그런 포지션별 좀 특징이나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고르셨나요, 포지션? 네, 이제 리부트가 8월 13일에 오픈인데 오늘 또 공지가 왔죠? 이제 다운로드랑 그 닉네임 설정할 수 있다고. 너무 하고 싶네요. 네. 자, 그럼 8월 13일까지 자신한테 맞는 그 포지션 잘 설정하셔서 한번 우리 재밌게 게임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 능빠. 빠이.